대구에서 한 중학생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상당히 불안한 눈빛으로 그 학생이 옥상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은 옥상에서 뛰어내려 생을 마감했습니다. 대구에서 학폭에 시달리던 중학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 CCTV에서 그 학생의 표정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조금만 아이를 지켜주었더라면 그 아이는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때 그 학폭이 온 세상을 흔들어 놓았고, 학폭 가해자는 버젓이 학교를 다니고 학폭 피해자가 고통스러워서 학교를 옮겨야 되는 이 세상, 학폭 피해자가 고통스러워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에서 뛰어내려야 되는 이 세상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당시 그나마 하나의 대책이라고 나온 것이 학폭 가해자가 학교를 전학하는 거였습니다. 학폭 가해자가 학교를 전학하면 피해자가 그렇게 고통스럽진 않을 텐데, 이 제도를 만들어 놨더니 이 제도를 아주 악용해서 정순신이라고 하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자신 아들의 학폭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피해자를 낱낱이 더 2차 가해하는 과정 속에서 아들의 전학을 다시 재심 청구해서 학교를 다니게 합니다. 그 아들이 가해자가 전학을 간 줄 알고 있었던 피해자는 학교에서 다시 그 가해자를 보는 순간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극단 선택까지도 했습니다. 이 과정을 계속해서 2차 가해, 3차 가해를 했던 정순신. 제가 오늘 2018년 상황을 한 번 더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검증에서 거르지 못했다고요? 2018년 그 학폭이 있을 때 정순신이라고 하는 검사가 계속해서 재심 청구를 해가고 가처분을 해가면서 검사와 법원을 넘나들 때, 당시 정순신은 서울중앙지검의 인권감독관이었습니다. 아주 고위직 검사였습니다. 이때 서울중앙지검 지검장이 누굽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서울지검장이었습니다. 이때 서울중앙지검의 3차장 검사는 누굽니까? 맞습니다. 한동훈 현 인사검증단을 이끌고 있다는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당시 제3차장 검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사비서관이라고 하는 이원모,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 가족처럼 있었습니다.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이 경찰 수사본부의 가장 탑이라고 하는 국가수사본부에 자기 가족처럼,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이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정순신을 국수본부장에 앉히게 된 겁니다. 이들은 그 내용들을 다 낱낱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을 장악하기 위해서 국수본부장에 앉힌 겁니다. 2018년 보도입니다. KBS 보도입니다. 2018년 보도인데요. 학폭의 자살 시도, 가해자는 학교에, 그리고 피해자는 병원에, 그리고 이때 이 당시에 정순신과 인터뷰한 내용이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정순신과 인터뷰한 내용이 이렇게 공영방송에 나왔으니 이 내용을 모를 리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대학 신입학생 정시 모집 관련한 2020년도 정시 모집 안내 내용입니다. 이 안에 보면 징계를 받은 자료는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것이 정시 모집 최종 합격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자료를 냈는지, 이 자료를 무마시켰던 것은 아닌지,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무마가 되진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이 내용 몰랐습니까? 몰랐으면 법무부 장관 이제 그만두세요. 그리고 이 내용 알았으면 인사검증 알고도 했으니 또 법무부 장관 그만두세요. 윤석열 대통령 이 내용 모르고 추천했습니까? 그럼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자격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고 했다면 국민을 뭘로 보는 겁니까? 다시 한번 이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면서 또다시 검찰이 경찰을 장악하기 위해서 국수본부장에 검사 출신을 임명하려고 하는 시도조차 생각해선 안 된다. 경찰의 독립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